예, 저는 2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오니까 저도 자리에 이게 2가지 종류의 생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에는 이 라벨이 벗겨져 있는 생수가 있었고, 다른 분 자리에는 이 그대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아이시스가 좋은 상을 받았다, 이제 그런 사례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끈적합니다. 그래서 진행팀 분들이 자리가 자리인지라 이 라벨을 일일이 떼셨구나. 예. 하지만 아시다시피 뚜껑은 HDP이고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페트는 이 투명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생수병 하나만 하더라도 3가지를 분류를 해야 원하는 재질별로 정확하게 재활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 화장품 공병의 사례랑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희가 이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이제 워커힐 측에서 이걸 처리를 하겠죠. 예, 이렇게 페트 투명한 상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공병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매장의 고객분들이 일일이 다 쓴 공병을 가지고 와서 반납을 합니다. 직접. 남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뷰티 포인트라는 리워드가 있고 그걸 수거한 걸 오산에 전체 다 모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플라스틱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 100톤에서 200톤 사이가 연간 수거가 되거든요. 근데 얘의 태생적인 한계는 저희가 폐기물로 수거를 했기 때문에 100톤의 경우에는 저희가 키로당 400원, 그럼 이제 100톤이면 4천만 원을 폐기물 업체에 돈을 들이고 이걸 가져가 주십사, 제발 좀,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운반비는 또 별도이고요. 예. 근데 어찌됐건 그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한 일이라서 어떻게 저희가 해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페이지로 잘 안 넘어가는데요. 여기 누르면 되지 않나요? 이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저희 그린사이클 캠페인은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10년이 넘는 사회공헌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사람은 아닌데 사회공헌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도 포장재 연구원들이 있고, 또 지속가능경영 담당자들이 따로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공병을 매개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지만, 이 포장재와 또 관련이 있고, 비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을 해왔는지 그런 또 사례를 아마 공유해 드리고자 초대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넘는 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그린사이클 캠페인 1.0은 보시는 성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또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이게 높아졌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업황의 또 추세랑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누적한 수거량은 올해 또 우연의 일치로 2,200톤을 넘기기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수거되는 양은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죠. 오프라인으로 하는 어떤 행동 자체가 이미 정점을 찍었던 것이 2017년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 이제 이렇게 아직은 온라인 수거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도 부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3년에 저희가 이제 이 그린사이클 캠페인이라는 로고를 개발을 해서 회사 인근에 있는 청계천에서 이제 서울 비초롱 축제에 작품으로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도 작품 아니면 뭐 임직원들의 그 나눔 활동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 이제 2년 차에는 뭐 서울시청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저희가 게릴라 가드닝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공병에다가 이렇게 뭐 가드닝 하는 거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일이라 이게 뭐 사람들의 호응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또 이런 업사이클 활동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생소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뭐 사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2년 차 뭐 지나면서, 첫 번째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는 사실 재활용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유리에 대해서 문제로 삼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초로 그 유리병 특정 제품을 다시 수거를 해서 재활용 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로 수거를 하면 다시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로 태어나는 거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정교하게 설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사실 뭐 브랜드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에코팟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좀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에코팟을 만드는 시도를 처음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해보니까 의외로 저희 직원들도 반응도 좋았고, 또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 해외 글로벌에서도 또 이런 활동을 선보이기도 했고, 뭐 혹시 저희 뭐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이라는 대회 참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제 저희가 마라톤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생수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에는 동시에 10,000명이나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참가자들이 사용을 했던 생수를 거의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그냥 그 여의도 공원 뭐 쓰레기통에 버리던 걸 저희가 일일이 다 별도 수거를 해서, 이때 이제 처음 원사 뽑는 걸 시도를 해서 무릎 담요 만드는 일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뭐 다양한 또 시도를 계속 이어왔는데, 뭐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 화장품 원료 자체를 이렇게 재활용해서 뭐 그림을 그리는데 원료로 활용한다든가, 이제 공병의 한계를 좀 벗어나서 뭐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아예 작가들을 섭외해서 그냥 공병 테마로 하는 그런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어떤 업사이클 위주의 활동은 뭐 예상하시다시피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굉장히 뭐 외부에서 보시기에도 이벤트성인 것 같고, 저희가 뭐 100톤, 200톤을 수거하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은 양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계속 이런 어떤 그 시민 참여형 캠페인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이 내준 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예시로 어떤 그 축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저희도 이제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뭐 언제까지 이런 뭐 작품들 만들어서 DDP에 뭐 전시하고 뭐 이렇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내부 의견이 나오게 돼서 드디어 이제 작년에 그 테라사이클이라는 곳과 저희가 MOU를 맺어서 이게 좀 물질 재활용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얘기를 나누게 됐고, 그 성과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이게 그 협력적 리더십 모델이 좀 성과로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그 테라사이클과 업무 협약을 하게 된 이후에 다른 기업들과의 어떤 콜라보가 이 공병을 재활용하는 이슈가 이제 플라스틱의 어떤 사회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다양한 기업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전 세계 유일무이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직접 자기가 사용한 것을 제조사한테 반납하는 굉장히 신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오전에도 뭐 발표를 다 들어봤지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예, 국내에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뭐 글로벌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엔드 유저가 직접 이렇게 제조사한테 반담을 해서 이 재활용에 보탬이 되게 하는 그런 구조여서 예, 다른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방법들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복합 재질로 많이 돼 있고 원래는 뭐 앞서 설명 이렇게 드린 것처럼 PP는 굉장히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예, 저희 화장품 용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뭐 100톤 기준으로 하면 한 50%는 저희 페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장재 개발 연구원한테 야 도대체 니네는 왜 재활용이 힘든 페트로 이렇게 용기를 많이 만드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 뻔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예. 페트가 이렇게 광택이 더 나고 예, 흔한 말로 있어 보인다. 예. PP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화장품이라는 어떤 제품의 특성상 예, 저희도 어떤 디자인적으로 또 뭐 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뭐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사실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활용성을 1순위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저희는 페트를 용기에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차차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요. 또 이 테라사이클과의 업무 협약에서의 장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톤을 4천만 원을 주고 재활용 업체에 맡기면 이제 그간에는 저희 책임을 다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트래킹을 하겠다라는 점이 좀 달라지게 된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용도나 재질별로 그 재활용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적합한 어떤 솔루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CJ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제품 지지대를 그 종이로 이제 다 바꾸는 추세이긴 한데 뭐 저희도 그렇지만 어떤 내용물이 좀 닿는 부분에 재활용 원료를 넣는 것은 저희도 한 두세 차례 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시도를 했으나 여전히 이제 저희도 그렇고 고객들의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물에 닿았을 때의 어떤 거부감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테스트 단계에서 이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그 내용물과 닿는 부분에 그 재활용 원료를 당장 넣는 것은 저희도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저런 추석 선물 세트의 제품 지지대 이런 것들도 이제 기존에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이거든요. UHPC라고 하는 그 시멘트랑 플라스틱을 섞어서 뭐 지금 최소 30% 그리고 최대 50%의 비율로 저희가 만들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품을 만들고는 있는데 실용성이 있는 벤치, 뭐 테이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뭐 실제 이게 플라스틱이 이 콘크리트가 뭐 사라지지 않는 한 여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도 영원히 재활용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새로운 시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테라사이클뿐만 아니라 국내 GS 칼텍스라든가 뭐 롯데케미칼이나 SK케미칼 이런 이제 기업들 그리고 아까 UHPC 활용한다는 것도 저희보다는 이런 산표 시멘트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해당 기업들과의 협업도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포스코도 이제 제철을 생산하고 나면 이 슬래그라고 하는 부산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재활용해야 하나 이제 이렇게 골칫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슬래그랑 플라스틱을 섞어서 아직은 아쉽지만 PP에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페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가로수 보호대. 예, 오늘 전국에 있는 가로수 보호대가 이게 뭐 다 저희가 뭐 앞서 말했던 사례로 바뀔 것 같은데, 하여튼 나무 데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뭐 저희가 이렇게 슬래스틱이라는 가칭 명칭을 정했는데, 예, 이렇게 이제 재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멘트랑 섞어서 건축자재로 쓰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대량으로 플라스틱을, 예, 아까 뭐 PP나 페트 제외하고 정말 아더스에 해당하는 너무나 복합 재질이어서 이건 뭐 화학적으로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 건 그냥 다, 예, 함께 섞어서, 예, 이렇게 시멘트랑 활용을 하겠다, 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우 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